안녕하세요. 울고 웃는 우리 이웃집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인생고개입니다. 자식들이 다 커서 시집가고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낳고 자라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래도 늙어가는 속도가 더디게 간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누구 한 사람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삶을 마감하는지가 차이가 날 뿐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나 또한 그 세월 속에서 늙어갑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 늙어간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에게는 평생 살아온 지혜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 또한 잘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요양원에서 지내다가 돌아가신 할머님의 가슴 아픈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머니 글을 통해 노후의 삶과 소망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마음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보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시겠죠. 음식을 흘리고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는 전 정말 당신들이 좀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주먹질을 할 때는 맞아가면서도 전 정말 안 움직이는 몸속에서 용기를 내어 헛손질이라나마 사오고 싶었던 거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늙은 노인으로밖에 안 보였나요? 저항하든 말든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하고 대떨만도 못한 내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진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죠.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가축보다 못한 노인으로 비추어졌던가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보시나요? 제 팔에 수많은 몸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도화지 위에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꽃으로 보이던가요? 보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저를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댁들의 지시대로 먹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했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때 어린 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살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사랑을 평생 지키기로 약속한 결혼 서약을 기억하며 가슴이 고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을 필요로 하는 당신들 어린 시절과 같이 귀여운 어린 자녀들이 생겼답니다. 3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겁속이 성장해서 서로 오래도록 지속될 관계가 맺어졌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며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느끼는 저 자신을 알게 됐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었던 지난 날들과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았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만들게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버렸고
한때는 마음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묻은 돌이 되어버렸답니다. 시체와도 같은 이 늙은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이 같은 마음은 살아있어 가끔씩 다 망가진 이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기억해보면서 난 지금 다시 한번 삶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십시오.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 간절한 내 소망입니다. 가슴 먹먹한 이 글을 읽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도 요양원에서 홀로 외롭게 자식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는 부모님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그려지나요? 모든 부모님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곳이 요양원, 요양병원이라고 합니다.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부모님의 간절한 바램과 소망은 안타깝게도 현실은 외면당한 채 대부분 요양시설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요양원에서 보내지 않고 집에 모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에는 가족들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얼마 전 제가 알고 있는 할머님 중에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 아들이 요양시설을 알아보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재벌은 아니지만 돈은 제법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돈과 지나친 자식에 대한 사랑이 할머니에게는 재앙이 되었죠. 평생을 혼자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분이라 자신이 다치고 움직일 수 없을 때 자신을 모시는 조건으로 전 재산을 아들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시설 좋은 실버타운에 들어가도 평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단지 자식 옆에서 손자 크는 것 보고 싶다는 마음에 움켜쥐고 있다가 그동을 할 수 없을 때 아들에게 준 겁니다. 할머니는 평생 고집이 세고 며느리에게 좀 독할 정도로 시집살이를 시킨 분입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하고 이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할머님 때문이었죠. 평소에 할머니가 손주 둘을 키워주었는데 며느리 휴무 때 아들을 데리러 가면서 시장에서 이물 좋은 큼직한 갈치 2마리를 사서 가져다 드리고 집에 도착하자 바로 할머니는 손에는 까만 비닐봉투를 들고 따라서 오셨더랍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가지고 온 비닐 장갑을 끼고 갈치를 머리에서 꼬리까지 줄을 세우고 두더막이 없다고 난리를 친 겁니다. 진짜로 같은 부위에 두토막이 없기는 했는데 며느리가 빼고 주었다고 온갖 욕을 하고 갈치는 던지고 가는 좀 별난 분입니다. 아들에게 재산 다 주고 10년 가까이 요양원 안 가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함께 살자는 아들은 3층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3층에 거주한다고 했을 때 고관절을 수술했는데 3층에 살면 전혀 밖으로 나올 수는 없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명절에 들은 얘기로는 할머니 삶은 비참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사는 3층 주택이 아닌 근처 3층 주택에 전세를 얻어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와서 밥상을 차려주었지만 얼마 못 가 발걸음을 끊고 안 온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와서 밥상을 차려주지만 아들도 직장에 다니니까 하루에 3끼는 힘들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곳에 차려두면 알아서 먹고 사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요양원에 보내달라고 아는 사람이 전화를 할 때마다 할머니는 울면서 부탁을 했고 재산 모두 챙긴 아들은 요즘 세상에는 늙으면 요양원에 가야 된다. 할 맛이 오래 살았다는 말로 요양시설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자식보다 낫겠다고 요양원을 선택한 할머니를 보면서 늙어서도 늘 보고 싶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가진 재산을 가지고 자신을 올가매는 부모는 나이가 들고 늙으면 분명 자식에게 외면당할 것입니다. 자식에게 외면을 당하지 않고 자식과 부모 관계를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난 세월 잘못된 삶으로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외면을 당해도 인생은 자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건강만 지키십시오. 건강하고 노후 자금이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들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인생고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